기로탁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사박토 언니네 하우스예요. 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여름 분갈이, 여름 물관리 관심이 많아요. 네. 저는 지금 전체 관수 안 한 지 지금 2주 된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비슷하게. 저도 2주 만. 우리 근데 지난 마지막 관수했을 때 언니 과습 오는 애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맞아요. 과습 오는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 물탐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전체 관수보다는 부분적인 관수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언니는 과습 온 애들 어떤 애들 과습 왔어요? 지금 아이보리 금이 가습이 왔더라고요. 아이보리? 예, 예. 아이보리 그래서 금이? 후딱 뽑아가지고 지금 일단 오전에 음. 조금 몇 개가 입장이 무르더니 나 봤어. 오후에 지금 보니까 더 물러서 음. 지금 뽑아놨는데 음. 이게 그렇게 가습 오는 아이들은 이게 내가 물을 조금 많이 음. 줬다라고 생각된 다음에 가습이 오면 빨리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뿌리를 많이 네.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자, 관수를 하고 나서 항상 오는 게 이제 과습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근데 이제 과습의 원인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뿌리가 잘난 화분과 뿌리가 없는 화분에서 오는 과습은 서로 양상이 다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뿌리가 없는 화분에 과습이 일어나면 그 부패예요. 네네네. 목대가 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그 이제 부패가 되면서 이제 걔네들은 이제 죽는 거고 확 내렸는데 과습이 왔다. 밑에 입장이 무른다. 그거는 진짜 과습. 네네. 물을 너무 많이 땡겨 먹어서 마지막 입장들이 이제 물러 터져가지고 하는 건데 사람으로 아니 풍선에 물을 붓는 걸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풍선에 수돗물을 계속 넣으면 어느 임기점이 지나면 빵 터지는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 입장에 있는 저는 그 저장 세포 같은 것들이 계속 땡겨 먹으면 어느 순간에 그 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냉해 피해랑 언니 좀 비슷해요. 좀 네, 유사한 네, 그런 네, 피해들을 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추를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축 처지는 이유가 세포가 네, 그 맞아요. 얼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얼어서 그게 잎을 세포 그 벽을 찢어내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축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네들이 마지막 입장에 가요. 근데 오히려 과습인 애들은 뽑아서 더 이상 물을 못 땡기게 하면 괜찮은데 네. 뿌리가 없는 애들 과습은 뽑아놔도 나는 목대가 언니 죽는 경우 더 많더라고요. 네, 저 끝에가 약간 이제 곰팡이도 생기고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아이들은 봄 가을로는 빨리 얘네들이 내려져요. 그런데 봄 가을이 되었는데도 조금 얘네들이 그 끝이 까맣까맣하게 그냥 곰팡이처럼 생긴다. 그거는 이미 우리 이 목대 자체가 목질화가 많이 되어서 그 목질화된 그 저기를 뚫고 못 나오는 그런 그래서 그 왜 보면 그 잔뿌리도 빨리 못 내려주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 조금 더 많이 목질화가 되었다. 그런 경우에 충분히 차라리 심으셔가지고 잘못되는 것보다는 그냥 화분 위에다 올려넣어서 그 맞아요. 잔뿌리가 나게 하는 거가 맞아요. 가장 그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통상적으로 과습이 조금 많이 오는 아이들의 종류가 베리 종류. 네. 그 다음에 좀 많이 묵어진 창들. 음. 그런 아이들이 물을 꼭 땡겨갖고 너무 많이 먹어서 마지막 잎을 이렇게 물리게 하는 애들이 네. 좀 많았고요. 또 요즘 같은 때는 자구 내는 애들. 네네 맞아요. 특히 창다육 같은 아이들은 자구를 내는 아이들은 자구 자리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자구의 앞뒷면으로 그 잎들이 이제 물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맞네. 볼게요. 예, 제가 이거를 좀 제가 빨리 갖고 왔는데 이렇게 그 과습이 왔는 경우하고 자구가 나는 고운 마수습하고 제가 이 오랫동안 다육 생활을 하신 분들은 좀 이게 이게 조금 구별이 됐을 거예요. 과습이 온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 이렇게 잎이 이렇게 까맣게 되지를 않아요. 오, 네. 그 투명하게 물러 있지. 그냥 물러 있는 상태인데 요런 경우에는 요 밑에 자구가 생길 때 요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함부로 뗀다거나 그냥 얘가 말라서 마르게 되면 얘가 요렇게 돼요.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요렇게 이게 지금 다 자고 날 때가 요 위에 입장들이 다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음. 까맣게 돼요. 음. 요런 모습에 있다가 근데 언니 이렇게. 말로는 그냥 물러가지고 예. 그냥 물을 많이 먹은 애들은 끝까지 그냥 이런 요런 모습으로 모습으로 있고요. 계속 있는 거고 예. 이제 자고 내려고 하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까맣게 예. 이제 변하는 경우도 좀 요게 많고. 요에서 이제 자구가 날 때 요게 이제 요렇게 돼. 요거가 이제 다 말라지면 이제 그때 요렇게 딱 떼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생겼다고 요게 지금 딱 떼잖아요. 그러면 그 자구랑 같이 딱 떨어져 나오기 그렇지. 때문에 예, 농장 가면은 절대 막 손을 탁 채요. 만지지 마. 그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이게 그럼 개체수가 상품이지. 되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육 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좀 알려드리는데요. 아마 시행착오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예. 하엽 생겼다고 잡아 뛸 때 새끼들까지 딸려 나오는 경험을 네, 좀 네. 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원체 이게 우리가 다육 생활 처음 할 때는 다육이가 원체 가격대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 하나도 굉장히 소중했고 입꼬지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참 이게 많이 내려가서 헐값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런 막 이렇게 스트레스? 없죠. 막. 경기하잖아. 언니. 경기하고, 자구 때 내가 레드 에보니를 예. 한 7년 전쯤에 레드 에보니 하엽을 띄웠는데 언니 새끼들이 오르륵 하고 떨어졌다. 언니 그 뒤로 새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레드 에보니도 참 자구를 잘 안 내주는 애. 나 그랬는데 새끼를 냈는데 세상에 자고 뛰면서 새끼가 딱 오르륵 딸려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언니 자구한다. 예, 그래서 농장에서도 레드 에보니를 개체수 늘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야? 아니 저거로 하죠. 적심이고 걔는 또 그것도 잘 안 된대요. 그 입꼬지도 작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거가 교배를 해도 부비를 해도 씨앗이 1000개를 해서 심으면 보통 80% 이상이 발화가 돼야만 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얘네는 뭐 10% 20%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10%도 우와 하고 하지만 농장에서는 실패야. 예, 실패한 근데 레드 에보니가 그렇게 귀하게 해는 거에 비해서 값이 너무 헐값이야. 예. 그게 그러니까 왜 하겠어? 그 저거로 이제 또 늘리는 거예요. 적심으로 해서 개체수로 이제 늘리는데 그러니까 걔가 참 잘 안 되는데도 가격대가 착한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거는 선호도의 문제야. 이제 경험상 자꾸 실패하니까 레드 에보니는 회피하는 다육 중에 하나. 근데 참 이뻐 다육 중에 너무 하나가 이뻐. 레드 에보니예요. 가지고 레드 에보니가 이제 특히 유럽 같은 데서 분체 신겨져 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진짜 이뻐. 자, 레드 에모리들은 이런 있어 또, 언니? 예. 갖고 와봐요. 예. 보니까 와, 언니 이거 레드 에보니 맞아? 예, 물이 참 많이 빠진. 이거 원래 전체적으로 곱상하니 이런 그 와인 빛감보다는 진한 붉은 빛감하고. 근데 얘가 붉은 빛감이 돌다 여름에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또 진짜 이쁘다. 이제 봄 가을로는 아주 그냥 새빨개지죠. 얘가 너무 지금 많이 이쁘다. 물이 빠진 상태인데 그나마 다른 다육에 비하면 굉장히 물이 덜 빠지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얘. 대박이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다육을 추천을 해요. 정말 진짜? 잘 까다롭기는 한데 여름에 우리가 다른 거가 물이 많이 빠질 때 얘는 그나마 덜 빠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요 애들 우리가 이제 이런 컨디션들 보잖아요. 이렇게 무르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뭐랑 조금 이렇게 좀 양상이나 그 나중 과정이 다르냐면 제피곰팡이는 외부에서 잎 자체를 무르게 만드는 연화 작용을 해서 외부에서 얘네들을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입장 내부에서 망가뜨리고 이 표면이 물을 다 가두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습한 환경을 제공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피곰팡이병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표면을 망가뜨리면서 연화를 시키면서 얘네들 물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아주 극소 부위를 다습 환경을 만들어. 그래서 이 다습 환경이 같이 번지면서 제피곰팡이병들이 막 같이 이렇게 번지거든요. 예, 그리고 흙에 제피곰팡이가 생기면은 흙이 공기와 숨을 쉬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흙이 공기를 빨아당겨서 얘 뿌리한테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제피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 흙이
흙하고 요 층을 생겨가지고 더 산소를 빨아당기는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게 제피곰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이렇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제가 늘 이렇게 파워미생물로 파워미생물에 예. 얹어주거나 예. 녹여서 예. 뿌려주거나. 그렇게 해주면 그게 금방 없어지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관수를 이제 여름 관수가 이제 우리는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단수, 절수보다는 부분 관수. 네. 이제는 부분 관수가 부분 다른 것 관수 같아요. 해야 돼요. 부분 네. 관수인 거예요. 부분 관수 이제 선택 관수 이제 여러분들 그 서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한여름에 다육이를 몇 주 간격으로 관수를 했을 때 상품의 상태가 가장 좋은지 실험을 한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2주, 4주, 6주, 8주 이 중에 뭘 것 같아 답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답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4주야. 음. 여름이어도 4주에 네. 한 번 관수를 하는 최소한 거야. 4주에. 최소 4주에 한 예. 번은 관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에 여러분들 단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단수는 우리가 그 단수하는 기간 동안 뿌리를 최대한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주 뒤에나 아니면 8주 뒤에 아니면 우린 심지어 2달 동안 또 물을 안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뿌리가 많이 목질화되거나 고사되고 난 다음에 물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뿌리가 많이 지금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니까 물을 주잖아. 그러면 그냥 물을 못 빨아 당기니까 여기가 이제 축축하게 오래 있다 보면 세균이나 이런 걸로 빨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물을 안 주는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 아유, 이제는 아니야. 다 줄 거야. 네, 예. 이제 다 줘요. 자, 동영종이라고 안 주면 됩니까? 다 줍니다. 다 줍니다. 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여름 분갈이 방법은 지난 시간에 뿌리를 얼마만큼 가져가냐. 뿌리가 약한 애들, 뿌리에 곰팡이나 깍지가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박터 언니는 추천은 그냥 빈 화분에다가 올려놓고 씨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가을에 식지 않은 거 강추. 2달 동안 안 날 수가 있어요. 5달 동안 숨겨도 살아요.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이렇게 제가 막 하얀만 밑에 많이 지고 저러다가 입장 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여름에 뿌리 없이 적심인 아이들을 심어가지고 물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면 나는 물 관리는 잘한 것 같은데 온도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휙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언니 우리가 이제 그 여름 분갈이 하잖아요. 네네. 여름 분갈이 하는데 자, 일단 사박토 좀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사박토. 자, 사박토는요. 네. 보습력이 아주 짱이에요. 네, 보습력이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코리가 과습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이런 또 이제 연관을 할 예. 수가 있는데. 자, 보습력이 좋다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여름에 좀 이렇게 넘기는 거 힘든 그런 다육들 있잖아요. 그런 다육들한테 이게 정말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그 보습력이 좋기 때문에 뿌리 활착도가 좋고 뿌리 활착도가 좋다 보니까 이 더운 여름에 날 때도 뿌리 활착도가 좋고 뿌리 이 화분 속에 채우다 보니까 물을 자주 줘도 물을 자주 준다는 거가 물을 줘야만 애들이 견딜 수 있는 이 뿌리 상태를 만드기에는 딱 좋은 보습력이 좋은 그런 거고 그리고 이 돌멩이 성분인 우리 그 산야초 성분들도 어느 거 하나 마사는 물을 흡수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면은 그냥 물이 후루룩 하고 떨어져 버리게 하고 물이 이 속에 가둬져 있는 능력이 거의 제로. 그렇죠. 5%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산야초 성분들은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적게 하는 기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돌멩이 하나하나까지도 얘네들이 젖어 있어서 우리가 물을 주지 않는 이 여름 계절에도 충분히 애들이 견딜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뿌리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뿌리 양이 많다 보면은 여름에 날 때 뿌리가 튼튼해야만 여름도 나는 거가 훨씬 수월하게 날 수가 있어요. 뿌리가 적다는 거는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애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름에 조금
이제 분갈이를 안 한다가 아니라 여름을 조금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으려면 뿌리를 건강하게 해야겠구나. 그럼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흙은 무엇일까? 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가장 부합된 거가 이제 이런 보습력이 좋은 흙이다라고. 예. 저는 이제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제가 항상 사복토를 쓰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지만 물을 주는 방법을 내가 이제 점연을 하거나 좀 더 네. 자주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뿌리를 못 내린다거나 뿌리 내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없고요. 특히 화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언니 분갈이 할 때 예. 너무 좋아. 왜냐면 사복대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들어서 흙만 살짝 털어서 갈 때 그 뿌리 내린 걸 보면서 가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화분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사복토에 심어놨는데 화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바꿀 때 뿌리 난 걸 꼭 확인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 분갈이 하고 나서 언니 관수하는 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 왜냐면 뿌리 난 걸 다 확인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 네, 한 포는 예, 우리 아주 작은 요 사박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포는 7리터. 예, 7리터고 무게로는 3.8kg, 9kg 정도 돼요. 사가 안 예, 들어갔어요. 3.7에서 3.9kg. 그러면 3.7kg에서 9kg 뭐 부피가 작아지느냐 이렇게 또 부피는 7리터. 또 예, 똑같은 부피인데 이제 조금 더 막힌 돌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그 봉지가 막힌 돌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무게가 조금 더 나갈 거고 이렇게 구멍이 더 숭숭숭 공포도가 그렇게 되어 우리가 똑같은 난석을 들었는데 뭐 18리터 똑같은데 어떤 거는 무겁고 덜 무거. 예, 덜 먹고 그게 무게가 2kg까지도 차이가 나요. 진짜? 부피는 똑같은데. 부피는 똑같은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박토도 부피는 똑같아요. 부피는 똑같아요. 예. 무게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만큼 수분을 머금고 있냐의 차이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육이 분갈이 용토는 수분을 가하면 무거워지고 마사를 넣으면 무거워집니다. 펄라이트를 많이 넣으면 부피는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마사 없고요. 펄라이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량은 항상 정량으로 가고요. 그래서 무게 단위에서 이제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무게 단위로 구매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실상 질 좋은 용토를 구매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요거 부피 단위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7리터 한 포가 2만 원. 네, 두 포는 38,000원이고요. 세 포는 53,000원, 네 포는 67,000원이에요. 그리고 대용량 원팩이 있는데 얘는 78,000원이고 그리고 이게 조금 무겁거나 아니면 나는 장소를 좀 다르게 받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두 박스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택배비 한 번만 더 부담을 하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83,000원에 예, 장소가 다르게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받고 가을에 분갈이 할 때 나머지 주세요도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키핑장에서도 받고 집에서도 받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용량 원팩은 45리터가 가고요. 총 무게는 20kg? 전후? 21kg 전후가 가요. 자, 그 다음에 용량으로 치자면 7리터 한 포 2만 원 단위 포가 6포하고도 반절 정도 가는데 단위 포당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면 12,000원 정도에 받아보시는 그 엄청난 혜택을 드려요. 그래서 쿠팡에서 안 됩니다. 문자 주문으로만 가능한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고지를 미리 들어야 될 게 대용량 원팩이 우리가 단종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원래 택배사 무게 한도가 한 상자 20kg예요. 그런데 지금 포장재. 그다음에 포장재를 포함하면 21kg에서 22kg까지 되면서 부산 어디야 언니? 사하구야? 부산 사하구 택배 기사님들이 이거를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저희가 대용량 원팩이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나는 생각하기에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전국적으로 이제 택배 배송하는 기사님들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저는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츰 여러분들 대용량 원팩이 아니라 투팩 83,000원에 투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단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이제 미리 아셨으면 좋겠고 투팩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 가장 큰 장점 반팩을 보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 받을 수 있다는 건 서로 다른 시간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봄 분갈이, 가을 분갈이. 그다음에 이제 내가 친구도 주고 나도 쓰고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쓰실 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에 요거 말고 요번에는 우리 만능토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 만능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가
아프리카 식물하고 코노 네, 전용으로 네, 네. 이제 그 분갈이 용토를 만들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기용토 비율이 몇 %예요? 얘는 한 20% 정도 돼요. 20%. 그러니까 보통 얘가 여러- 5대 5면 얘가 5대 5면 예, 5대 5면 얘는 2대 8 정도 되는 네, 거죠. 2대 8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2대 8이라고 하면 예전에 베란다에서 마사의 비율을 80%가 올렸을 때 자, 그런 정도의 비율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그렇게 이제 보이지가 않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기용토의 사이즈가 굉장히 조금 작은 소립 사이즈라서 좀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 이거를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했냐면 네. 식물이 작은 그 식물 소형 사이즈들 있죠.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뿌리 활착했을 때 이런 네. 작은 용토에서 뿌리 활착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음. 이유와 두 번째 음. 우리가 이렇게 굵은 용토가 물을 주잖아요. 네. 우리가 물 주는 시간은 거의 한 사람마다 그 한 화분에서 한 10초 이상을 길어봐도 10초 이상을 안 넘어간대요. 물을 10초 정도 주고 다음 화분으로 10초도 넘어갈 수 있대요. 길어. 예, 가장 우리가 진짜 못 견뎌갖고 예, 어디 견뎌보고 하우스 그냥 이게 이러고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러고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물 잘 안 들어가요. 차라리 예, 집중적으로 어. 이렇게 주는 그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작은 용토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물을 주면은 굵은 용토가 이 표면에서 물이 들어가는 이 속도하고 작은 용토가 물을 들어가는 속도가 면적이 더 넓겠죠. 예 면적이 이게 면적이 작은 용토가 더 많으니까. 예. 그거가 속까지 물을 빨리 땡긴단 말이야. 굵은 용토는 물을 주게 되면 그 긴 시간이라고 하는 그 10초 동안에 요 표면에만 적게 하는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강모래, 산모래, 뭐 이런 부분들이 왜 좋은지, 그 다음에 그 작은 잎자들이 또 뿌리한테 왜 좋은지, 그 다음에 그 더 좋은 거는 물을 빨리 땡겨가지고 갖고 있는. 그러니까 좀 그냥 건부만 적게끔 하는 것보다는 그 깊이 하나씩 다 적게 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식물들한테 수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유리한 거가 작은 입자의 용토들이에요. 그래서 네. 요거 갖고 이제 여름 분갈이 하는 방법을 언니 알려줘. 얘는 배수 속도가 진짜 빠르더라고. 예, 배수 속도 빠르고 오히려 물도 조금 더 자주 주셔야 될 거예요. 예, 물을 자주 줘도 괜찮은 식물들. 예, 뭐 조금 그런 아이들을 하시면은 괜찮고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충분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주는 거가 조금 부담이 덜해. 예, 덜 얘랑 같이 봤을 때 언니의 배수 속도가 얘는 진짜 엄청 예, 빨라. 엄청 물 딱 빨라요. 주면 쪼르륵이야. 예, 그래서 바로. 선인장이나 물을 조금 자, 물을 조금 줘도 얘가 가둬두는 이제 예 조금 이게 흘러버리는 그 능력이 얘는 조금 더 있어요. 맞아. 보습력은 더 맞아. 떨어져요. 맞아. 예, 그럼 예. 이걸로 언니 분갈이 좀 해줘봐. 예, 예, 자, 예. 우리 얘는 주피터 철화예요. 예, 예. 아, 색깔이 이쁘다. 예, 자, 주피터. 얘도 오히려 봄보다는 지금 이상하게 더 이뻐지는 애예요. 다른 애는 이제 조금 색깔이 빠지잖아요. 좀 얘는 조금 지금부터 이뻐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유독 언니야 여름 됐을 때 좀 이쁜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있어. 그러니까 예, 애도 사람도 이렇게 좀 다른 것처럼 얘네들도 지네들이 좀 이렇게 색을 내는 계절이 따로 있나 봐. 그래서 어머 뿌리 봐. 뿌리는 예, 이렇게 뿌리가 정도. 예. 언니 휴면을 하는 애들이 뿌리 내리는 거 쉬는 걸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헷갈려요. 나도 이게 휴면을 하는 거에 대해서 뿌리를 안 내고 그냥 쉬어? 아니에요. 나는 그게 이제 그거 같아요. 우리가 증산을 조금 덜하지. 덜하는 거하고 증산을 많이 해주는 그 차이가 우리가 여름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은 할 비공기 필요가 입장을 그만큼 덜 열어주니까 음. 그러니까 물을 덜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뿌리를 안 내주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는 거하고 그 입장에 그 기공이 열리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광합성 여러 가지 뭐 작용들인데 우리가 식물이 하는 그 역할들 강합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여름에 휴면하는 애들 중에서 에오니엄도 휴면하잖아요. 예, 맞아요. 하는데 네. 아도데스하고 엘히오로 같은 그라노비아 계열 아이들이 진짜 딱 몽우리를 예. 만든 다음에 안 펴지잖아. 네. 근데 어린 애들하고 언니야 테이블 밑에 있는 애들은 펴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도데스를 밑에다 넣어보지는 않은데 밑에 넣어보면 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나? 햇빛, 그러니까 온도. 뜨거운 온도하고. 온도 거기에 이제. 그치 뭐 예. 여름 전체적으로 여름에 그 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을 안 먹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뿌리를 안 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정보들 우리가 정말. 우리 탕후루 글로보섬 활착해갖고 하는 거 봐. 예. 아니 왜냐면 매니아들이 알려주잖아. 대박이야. 예. 실패한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예, 실패한, 지금. 사풀이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 네. 저면으로 해가지고. 자, 저는 지금 제 흙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웬만큼 다 털고 갈 거예요. 네. 얘도. 요 정도로 털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뿌리를 막 땅봉땅봉 다 가위질을 한 건 아니고요. 자, 요 정도까지 가도 뿌리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건 갖고 가도 돼. 이 정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네. 얘가 그렇게 물을 싫어하는 애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밑 바닥에는 네. 지금 사각토를 깔아줘요. 그래서 깔아주고. 뿌리에서 좀 먼 곳에 좀 보수성이 네. 좀 좋은 용토를 더 넣어주고. 네, 그리고 얘를 음. 저는 심지어 물까지 지금 수분기까지 더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물을 주고 네. 그리고 나서 얘로 만능토를 넣고 있습니다. 만능토 여러분들 활용하세요. 올 여름 분갈이 만능토 꼭 활용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 뿌리 활짝 잘해가지고 그럼 가을 되면 어떡하냐? 물 더 자주 줘야지. 자, 얘는 어디가 아플까? 만능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만능토를 또 콩분 있잖아.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게 사르륵 들어가니까 네. 콩분에다 만능토 그렇게 많이 아우 쓰시더라고. 그냥 그리고 콩분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밑에 수반 위에도 올려놔도 네. 되고. 아주 좋죠. 그리고 수반도 마사 말고 거기다 휴가토 수반을 좀 휴가토 해놓으면 수반은 더 좋죠. 휴가토에만 물을 조금 주고. 거기 많이 들어가네요. 음. 거기 많이 들어가네요. 끝도 한도 없이 들어가네. 이 화분. 이 공화분. 그러니까 이 공 아니야 언니 이거 알이야. 알이야? 어. 자. 링고스타 철아 이쁘다. 아니야 주피터야. 네. 주피터 철아 이쁘다. 근데 여름이 언니야 이렇게 흙이 많이 들어가는 분갈이 하는 거 언니는 스트레스 없지? 그런 거는 없었죠. 네, 자기는요? 아니 없어 나도. 어. 나도 없어. 왜냐면 여름엔 관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분이 크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어. 네. 이게 조금 화분 모양이 거시기 하네. 왜? 네. 아, 그 용토가 내려와서 얘는 그러면 이 화분은 언니야 목대가 조금 더 있는 애들을 식재했었어야 되나? 얘로 조금 맞고 이렇게 해서 얘는 마감 뭘로 할 거야? 목문석 할 거죠? 목문석으로. 화분하고 목문석이 잘 어울리니까. 나는 목문석 작은 사이즈가 이제 좀 좋더라. 아 그래요? 응. 나는 언니는 여전히 큰 게 네. 좋아. 그러니까 화분의 사이즈 때문에 그런 그래, 거예요. 맞아. 그리고 착 눌려지는 그 느낌이 이제 좋아. 네. 됐습니다. 뒤에는 안 넣어? 응? 뒤에는 안 넣어, 목문석? 예.
장난이 있네. 언제 봤지? 아니 뒤통수도 넣어줘. 언제 봤지? 언제 봤지? 자, 우리 물리 언제 나옵니까? 도대체. 우리 물레 한 20일에서 25일경이면 나올 거예요. 그래요. 기대가 예. 커요. 저도 물레 작업하는데 일주했어요. 자, 예, 냅킨아트, 예. 이면 냅킨 뜨기. 나는 바보가 나는 공부 머리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 일머리도 좋더라고. 뭔 소리야, 놀랬어. 그건. 놀랬습니다. 단순 노동을 하는데 참 이런 칭찬을 듣다니. 아니야. 참. 아우 난 놀랬어요. 아유. 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손 빠는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진짜? 난 놀랬어. 자, 어머 이쁘다. 이쁘지, 오, 이쁘지. 언니 너무 이쁘다, 너무 네. 이쁘다. 요 수영대로 목대가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근데 크면 얘가 너무 예쁠 것 목대가 같아요. 원래는 이 목대도 없었어요. 진짜? 네. 처음에 어. 그냥 땅바닥에 딱 붙어 있었던 애인데 요 목대가 아마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자, 기대가 이뻐질 커요. 자, 예.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짝꿍인데 사실 수영적으로는 짝꿍으로 같이 할 만한 수영은 아니에요. 얘는 땅바닥에 쫙 네네. 붙어 있는 애고 얘는 목대가 올라오는 애인데 얘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뽑힐 수도 있어요. 얘에 왜냐면 얘에 맞춰서. 맞춰가지고 같이 나란히 놔야 되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 분갈이, 그 다음에 여름 관수, 네네. 그 다음에 우리 만능토를 활용한 여름 분갈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가고요. 우리가 글로보섬을 먼저 키우신 분들이 이제 정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매니아님들이 성공했잖아요. 네. 올 여름도 먼저 해본 매니아님들이 이제 이 여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관해서 계속 정보를 주고 받는다면 글로보섬 성공한 것처럼 올 여름, 내년 여름도 맞아요. 또 우리가 성공적으로 다육생활 우리 해낼 수 있을 거니까 네네. 두려움을 좀 떨쳤으면 좋겠어요. 더운 거는 음. 우리가 한 번은 조금 그 경험상 실패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음.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정보들을 굉장히 어. 나누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모든 정보들을 딱 종합을 해보시고 내 환경에 어떤 거가 가장 유리할지 이거 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올여름 잘 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